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한때 IMF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때처럼 다시 나라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외환 보유액이란 나라가 비상시에 써야 할 달러 예금 통장입니다. 수출이 줄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면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하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의 총액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장부에는 4천억 달러가 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미국 국채, 예치금, 금, SDR 등 바로 꺼내 쓸 수 없는 자산도 많습니다. IMF 때와 지금의 차이는 바로 유동성 관리 능력이에요. 예전엔 통장에 돈이 있어도 꺼내 쓸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 달러는 쌓이기보다 새어나갑니다. 외환 보유액은 저수지와 같아요. 물이 새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면 아무리 큰 저수지도 결국 바닥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달러 유입 구조입니다.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저수지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고 금리나 세제가 오락가락하면 외국 자금은 금세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그럼 IMF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확실히 다릅니다. 당시엔 기업들이 달러 빚을 너무 많이 냈고 은행들은 외화 대출을 막 늘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외화 포지션을 관리하고 있고 정부와 중앙은행도 위기 대응 체계를 훨씬 촘촘히 운영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형태는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달러 부족이었지만 이젠 신뢰 부족이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 식료품, 전기요금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환율을 단순히 여행 갈 때 환전가로만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생활비, 대출금리, 자산 가치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준비입니다. 가계의 현금 비중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투자 자산 중 일부를 달러 표시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혹은 미국 우량 자산, 이런 걸 조금씩 나누어 두는 게 환율 방어막이 됩니다. 생활비와 투자금을 섞지 않고 비상금의 일부를 외화로 보유하면 파도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방패라면 그 방패가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무역 체력과 재정 건전성도 함께 가야 합니다. 방패는 단단해야 하지만 손잡이가 부러지면 쓸 수 없죠. 신뢰와 일관성, 그것이 손잡이입니다. 결국 IMF가 다시 오는지 아닌지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빚을 줄이고 소비를 점검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시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 그게 IMF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외환 보유액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위기라도 다시 IMF로는 가지 않습니다.